안녕하십니까. 2022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 대회에 참여하게 된 인프라드론 팀장 박완순입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컨텍스트를 웹상에 아카이브 형태로 저장하는 웹 서비스인 인프라드론 서비스로 챌린지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프라드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디지털 트윈 웹 아카이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드론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4가지 영역, AR, VR,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중 거울 세계에 위치한 기술입니다. 거울 세계는 통상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불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인프라드론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하게 되면 다양한 3D 모델과 현실 모델이 앨범처럼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이미지를 클릭하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이 오픈되고 사용자가 그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프라드론의 그 개발 배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3D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의 역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국내 건설 시장은 2025년 BIM 전면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여러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BIM 수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LOD 100부터 200, 300, 500으로 보통 5단계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LOD 100이나 200은 수 메가바이트에 불과하지만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수 메가가 수백 메가 기가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이게 이제 점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용량의 증가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BIM 데이터가 BIM 설계가 활성화되면 또 문제가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과거 2D 설계 때는 오토캐드의 DWG 포맷만 고려를 하면 됐었는데 현재는 레빗, 스케쳐, 마이크로스테이션, 나빅스웍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BIM 설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M 설계와 더불어 이제 드론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트렌드인데요. 드론이 처음 건설 현장에 등장했을 때는 단순히 촬영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용도로 이용됐다가 점차 이게 공중사진 측량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현실 모델 제작이라는 그런 걸로 트렌드가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 모델 같은 경우도 수 기가바이트의 대용량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초창기에는 개인 PC에서 보고 작업하고 PC 띄워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웹 기술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현실 모델을 제작하고 웹 스트리밍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인프라드론 웹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3가지 좀 기술이 구현이 돼야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프라드론 같은 경우는 리액트 기반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이언트 서버 렌더링 방식을 이용해가지고는 이 웹 페이지가 빠르고 가볍게 동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어떤 요소를 클릭할 때마다 매번 서버에서 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클릭하는 부분만 변경된 데이터를 넘겨줘서 이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그 부분만 바꿔치기 하는 거를 이제 SPA라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변경된 정보를 렌더링 해주는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A랑 CSR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버를 경량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저기 그 전시장에 가시면은 저희가 그 펜리스 컴퓨터로 구현된 실제 서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A랑 CSR만으로는 그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또 경량화해서 외부로 보내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3D 데이터를 타일링 시켜가지고는 사용자의 위치, 어떤 각도에 맞춰서 그 보여지는 시점에 맞춰서만 데이터를 보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 3D 타일링 기법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실제 3D 타일링 되는 과정을 좀 캡처한 이미지인데요.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은 화면에 이미지가 한꺼번에 뜨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쫙 뜨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 줌인 줌아웃 하면 또다시 타일이 바뀌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10기가 바이트 정도의 그 현실 모델인데요. 줌인 줌아웃 하면서 타일들이 그렇게 빠르게 대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용량 파일을 다 뜨는 데까지 사용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서버 경량화 기술, 3D 타일링 기술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3D CAD 파일 포맷과 현실 파일 포맷을 지원하도록 그 인프라드론 웹 서비스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토캐드, 레빗, 스케치업 파일 등을 지원하고요. IFC 파일 포맷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 후 사진 측량에 제작되는 컨텍스트 캡처 파일, 그다음 리얼리티 캡처에서 쓰는 OBJ 파일, 세션 파일 이런 것도 포맷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오시면은 부스에서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CAD 파일과 현실 모델 파일을 이렇게 웹 스트리밍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CAD 파일과 현실 모델 파일, 드론 촬영한 그 현실 모델을 결합한 대용량 혼합 파일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합된 파일 혼합 모델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현실 모델로 구성한 그 공간에 CAD 모델을 가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제 상호 그 탐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그 수원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수원 소재다 보니까 수원 화성 행궁을 촬영한 건데요. 2분 남았습니다. 예. 수원 화성 행궁을 이렇게 위에서 이제 가상으로 배치된 3D CAD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현실 모델을 또 둘러보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외부를 보고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드론 촬영한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가상 배치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LOD 300 수준의 그 교량을 현실 모델에 그 배치를 한 사례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드론은 기존 그 실제 시장에서는 유사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제품과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프라드론 이제 서버가 경량화돼 있고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 없이 온프레미스 서버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포맷의 파일들이 결합된 대용량 혼합 모델을 지원하고 이 그 통합 그 어떤 가상의 그 디지털 트윈 그 모델에서 IoT나 IP 카메라를 연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굿소프트웨어 1등급 인증을 정식으로 취득했고요. 그래서 성능 검증, 기능 적합성, 효율성, 사용성 이런 거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TTA 1등급 실적을 바탕으로 조달청에도 서비스몰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프라 드론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그 유지 그 담당자는 이제 그 데이터 용량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데이터도 웹상에서 쉽게 그 업로딩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제 고가의 고성능 서버가 불필요하고 외부 접속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BIM 설계자도 뭐 모든 사람이 BIM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이용할 거 없이 그 이제 모델만 공유하면은 웹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도 대용량 현실 모델을 공유하기 편하시다는 그런 장점을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면 그 드론에서 취득된 3D 이제 인포메이션을 나중에 뭐 BIM 설계나 이런데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 알겠는데요. 네. 그럼 또 다른 3D 그 스캐너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 스캐너라든가 네. 그 포인트 클라우딩 데이터하고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이 드론 기술하고 어떻게 보완이 되거나 어떻게 상호 나중에 컴바인이 되도록 하고 계신 건가요? 라이다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그 사진 측량으로 합성이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드론에 집중하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라이다보다는 드론 촬영이 그 장비 가격도 싸고 일단 이제 사진 촬영된 그 이미지도 비용도 저렴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본 거고, 라이다 데이터는 솔직히 저희가 해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계에서는 라이다 기술 가지고도 좀 3D 모델링을 하고 뭐 빔으로 변환 설계하고 이런 동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초창기에는 그 드론 촬영 전에는 이제 라이다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 요즘 드론에 라이다를 장착해서 하시는 거 많이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범용적으로는 드론을 많이 사용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뿐 아니라 이제 실제 시공이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네. 현장에 다른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 네.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떤 모델링 데이터 말고 네. 이제 여러 종류의 센서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변위계라든가 네. 뭐 토합계라든가 응력계라든가 지하수위계라든가 네. 건설 현장에 많이 쓰는 센서들 데이터도 결국에는 이쪽 그 데이터베이스에 매핑이 된다거나 이렇게 표출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가 원래는 그 IoT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IoT 센서 네트워크, IoT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IoT를 그 말씀하신 그런 센서 네트워킹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까지 그 어떤 영역을 넓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꽤 재미있는 분야고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분야인데, 오늘 주제가 스마트 건설의 도로 분야거든요. 도로 분야, 예. 네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로 분야에서 방금 프레젠테이션 한 그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활동에 접목이 될 수 있을지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 기술의 적용성하고 파급성을 판단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 건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아직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수에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교각을 이제 균열망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각 균열망을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 모델로 그 어떤 교량을 촬영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많이 하시는 그 AI로 균열을 검색을 해서
그럼 이미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걸 다시 합성을 해서 웹상에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첩으로 그 균열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균열망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설계 시공이 결합되는 걸로는 도로의 어떤 현장을 사전 조사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그다음 BIM 설계가 뭐 LOD 100, 200, 300 수준이 점점 높아질 텐데요. 그걸 이제 가상 배치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가 협업할 수 있는 웹상에서 그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